지난 시간에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IRP라고 불리는 개인퇴직연금, 그리고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ISA,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연금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고요 가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최대 700만 원인데 IRP 합쳐서 7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이렇게 가입하는 걸 추천드렸고요. 그 정도 가입하면은 이제 최대 한 100만 원 정도, 대략 한 몇십만 원 정도는 직접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발행 해외 ETF라든지 펀드는 양도 차익에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우선은 비과세 해주고요. 수령 시에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간명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바로 IRP, 개인퇴직연금,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계좌를 IRP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좌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와 마찬가지로 개별 주식 거래는 안 되고요. ETF와 펀드만 거래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어야 하는 성격의 계좌다 보니 그런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 있는 납입 한도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쳐서 7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 한도 금액이 이제 내년부터 올린다는 이야기는 또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면은 연금저축과 구조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령 방법에 대해서 좀 이거 알고 싶은데요.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금저축 계좌와 마찬가지로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고요. 중도 해지 시는 아까 또 세제 혜택 받았던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또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도 이상 납입해서 이 세제 혜택 받지 않은 금액은 추가적인 세금 없이 이제 수령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용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운용 수익은 매매 당시에는 비과세 해주고 이것도 수령 시에는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어서 역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한데요. 다른 부분이 이제 계좌 이름이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만약에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IRP로 퇴직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수령하게 되면은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 또 깎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 즉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서 55세 이후에 인출하게 되면은 30에서 40% 정도 깎아준다. 이거 상당히 큰 혜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납입한 돈으로 ETF 등에 투자해도 되니까 투자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뭐 이렇게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ISA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ISA는 연말 정산 시 세금 혜택은 없지만 이제 다른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입하면 좋습니다. 네, 거래 가능 상품은 약간 연금저축 계좌나 IRP랑 다르게요. 해외 주식과 해외 ETF를 빼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그리고 뭐 펀드 모두 이제 국내 거는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개별 주식을 거래하고 싶을 때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 혜택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뭔가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국내 발행 해외 ETF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IS 계좌에서는 9.9%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증권 계좌에서 일반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 비과세인데요.
근데 현재는 일반 증권 계좌도 비과세고, 그리고 IS 계좌도 어차피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점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증권 계좌를 이용한 이제 주식 거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이제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기로 했었는데,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현재는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또 다시 약간 논쟁 중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시작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큰 장점이 되겠죠. 2023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반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유예가 되던 안 되던 ISA 계좌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요건 아마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간 2천만 원씩 한도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2천만 원씩 계속되는 건 아니고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억까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 납입이 안 되고요.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 1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1억으로 양도 차익이 나면 어차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요. 납입 한도는 1억이지만 이제 만약에 이걸로 계속 매매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수익이 계속 이제 복리로 늘어나면 계좌 잔고가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IS 계좌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매매 차익에 비과세 되니까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서 금액이 커질수록 비과세 혜택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수익이 많이 날수록 해지하지 말고 오래 유지해서 계좌 규모를 키워두면 비과세 혜택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납입 한도는 1억이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익이 나면 계좌 규모가 10억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금액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되고, 일반 주식 계좌는 만약에 20%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둘 간의 차이는 몇천만 원이 차이도 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외에 또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나요? 예, 이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이제 수령하면은 이건 이제 금융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을 이제 다른 금융소득이랑 이제 합치겠죠. 다른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합쳐가지고 만약에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요. 그 금융소득이 아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 나이가 드신 후에도 만약 다른 소득이 많아가지고 원래 좀 소득세율이 높으면 그 종합과세세율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젊어서 이렇게 받은 혜택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소득이 많았을 때 이야기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또 2천만 원이 이게 넘는지 계산할 때, 근데 모든 연금 금액을 다 합산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만 합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만 합산해서 다른 거랑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공적연금보다 더 혜택이 큰 게 12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합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이 넘을 경우에만 그 합산을 해서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아까 이게 합쳐서 금융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2천만이 넘어가면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었는데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 자격이 이제 박탈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역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되잖아요. 근데 지역건강보험료는 이제 그 소득뿐 아니라 이제 재산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산되니까 이게 재산이 진짜 많으신 분은 이 부분도 이제 무시 못할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자기가 연금 금액을 좀 조절할 수는 있거든요. 주식 같은 거를 뭐 보유하고 일부만 받는 식으로 수령액을 내가 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수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IRP, 그리고 IS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납입 한도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세금도 절세하고 노후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연말이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테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태니까 아마 타이밍으로 봤을 때 그리 나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도 받고 만약에 시세 차익도 누린다면은 시쳇말로 일타 쌍피니까요. 잘 공부하셔서 준비하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 다음에 ISA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